인문 지문 중에서 심리학이다. 한번 볼게. 심리치료는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고통과 부작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심리적 고통하고 부작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심리치료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바탕이 되는 건 심리학적 지식이 동원된다는 거지.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고통의 문제, 부작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상처, 결핍, 장애 등의 신경증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제거되어 고통에서 벗어난 일상을 지향한다. 이게 바로 심리치료의 핵심이야. 그럼 심리치료 왜 받아? 그러면 상처가 있거나 마음의 상처 아니면 마음의 결핍, 장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아우슈비츠 혁명소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삶의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이며, 자 봐봐, 인간이 살아가면 있잖아, 반드시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야.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겠지. 왜? 수용소에서 죽음을 겨우 벗어난 거잖아. 그럼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라고? 어차피 삶의 고통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일반적인 구성 요소다. 그냥 특별한 게 아니다. 고통은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지. 그러므로 심리치료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한 거예요. 고통 속에서 견뎌내는 힘,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빅터 프랭클의 얘기란 말이야. 프랭클은 현대인이 자신의 존재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 실존적 공허감을 겪고 있다고 보아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자, 이거야.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 그는 프로이트와 아들러로 대표되는 기존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쳤다.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구나, 그지? 문제는 수용했다, 안 했다? 했다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거는 잘못됐다. 뭔데? 이 비판적이 이거야.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심리치료의 핵심은 고통 제거라며. 그게 아니라라고 얘기한 게 비판이라고. 역시 고통 속에서 견디는 힘을 길러준다는 얘기는 심리치료를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심리치료는 맞는데, 해야 되는데, 저기 말한 프로이트나 아들러처럼 심리치료가 고통을 제거하는 거, 이거 아니고요. 이게 비판적이야. 하지만 필요하다. 심리치료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에 주목했다. 무의식. 프로이드, 무의식. 프랭클린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심리치료, 심리학의 내용 중에서 무의식,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거지, 그지? 프로이트는 인간이 심리적 고통과 부정을 겪는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했어. 위에서 말한 심리치료를 하는데 주력했다고. 그 결과 무의식 속에서 억압되어 있는 한 인간의 원초적 욕구, 그 욕구를 원인이라고 지목한 거야. 무의식은 보통 뭐라 그래? 자기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갖고 있다는 거지.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성적 본능, 공격성 등과 같은 쾌락 의지를 원초적 욕구로 갖는데, 그럼 사람은 누구나 성적 본능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원초적 욕구야. 어린 시절에 이러한 쾌락 의지가 좌절되어 무의식 속에서 억압됐단 말이야. 무의식 속에서 억압됐어. 이후에 신경증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신경증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 자,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를 결정하는 원인을 오직
쾌락 의지라고 보았어. 구체적인 게 뭔데? 여기 나와있는 성적 본능과 공격성이야. 결정하는 원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사람의 생각을 결정하고 정서를 결정하는 건 쾌락 의지. 따라서 그의 심리 치료는 잠재된 무의식 속 성적 본능 공격성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내오는 것을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던 걸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 즉 원초적 욕구를 보여주고 나서 끌어내가지고 치료하는 방법, 심리치료다.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인간을 단순히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 이거는 한계가 있다. 이게 비판적이란 말이야. 뭐라고? 프랭클이 생각하는 프로이트의 잘못된 건 바로 이거라고. 성적 본능과 공격성? 그런 행동하는 존재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갖고는 다 설명이 안 되는데?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동의했잖아. 이 수용한 거야. 인간은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래. 그러니까 자, 프로이트는 원초적 욕구 때문에 무의식적인 어떤 억압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 프랭클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본능, 충동의 차원을 넘어섰다 그랬잖아. 그러면 사람은 원초적 욕구, 거기서 나왔던 무의식 속의 억압 이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그걸 뛰어넘는 존재다. 그러니까 프랭클은 인간을 더 고차원적으로 본 거지. 누구보다? 프로이트보다. 이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본능과 충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자 나왔다 이제 책임감, 양심 등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본능과 충동, 이거는 프로이트가 생각한 거고 프랭클은 보다 중요한 책임감, 양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프랭클에 따르면 프로이트가 본능과 충동에 의해서 신경증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책임과 양심이라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고 얘기한 게 프랭클이라고. 프랭클은 이를 영적 무의식이라고 명명하고 이거야. 프로이트의 생각을 따랐잖아. 무의식은 무의식인데 영적 무의식 명명 이름 붙이고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 부적응 이런 것들은 모두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참은 높인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현대인의 어떤 정신세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본능과 충동 때문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프랭클은 본능과 충동 말고 이건 물론이고 이런 책임감과 양심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현대인은 정신적으로 앓고 있는 거다. 알았니?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자, 아들러는 이번엔 아들러로 가봐야 되겠지. 아들러의 심리학은 프랭클린이 자유와 책임을 인간의 존재의 본질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됐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유와 책임, 양심 이거는 어디서 왔다고? 아들러의 심리학으로부터 나온 거지. 그럼 여기 본능과 충동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는 프로이트에서 나온 거지. 이해됐어? 두 개를 합쳤다고 생각하면 돼. 아들러 심리학에서 자유와 책임을 인간의 존재의 본질로 파악한 거야. 아들러의 원초적 욕구를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권력 의지로 보았다. 권력 의지. 아들러는 원초적 욕구를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권력 의지 때문이래. 원초적 욕구, 권력 의지. 그런데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불완전성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한 추구는 자동적으로 열등감이 발생하고 자, 여기 지금 뭘 추구했는지 확인해 볼게. 자, 먼저 자, 이건 권력의지. 그러면 아들러가 생각나야 돼. 알았니? 그리고 인간은 타고난 게 있잖아. 굉장히 불안정하대.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결국은 열등감이 발생하고 그 결과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게 된대. 이에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권력 의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인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에 해당된다. 열등감 극복을 위한 행동, 선택은 누구라고? 인간의 개인의 자유다. 이 과정에서 삶의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해. 그럼 나쁜 결정. 부정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신경증이 유발된대. 그러니까 신경증이라는 게 정신병인데 심리치료가 필요한 건데 이 아들러 생각에는 뭐냐면 개인이 잘못된 걸 선택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신경증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인간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고 부적절한 동기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고 긍정적인, 이거 다 긍정적이잖아. 올바른 목적.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자, 그러면 프랭클로 와야 되겠네. 그 전에 프랭클은 있잖아. 프로이트한테는 원초적 욕구에 관련된 영향을 받은 거고 받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책임과 양심 같은 이런 다른 부분이 작용한다. 영적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프로이트한테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들러한테는 무슨 영향을 받았냐면 책임감과 그 양심 이런 더 고차원적인 거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이런 거는 아들러한테 영향을 받았어. 근데 아들러는 이 권력 의지라는 것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게 하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있잖아.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적인 선택인데 잘못 선택했으니까 신경증이 온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책임감을 가지고 잘 선택해야지. 올바른 걸.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마무리해볼까? 프랭클은 아들러가 인간을 자기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거 봐봐. 자기결정권, 자유의지. 프랭클이 생각했을 때 아들러가 주장한 것 중에 옳은 것은 이 두 가지란 말이야. 자기결정권과 자유의지. 그러니까 받아들였죠. 원초적 욕구를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누군데요? 그러면 이게 프로이드가 한계라는 뜻이 알았니?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프로이드의 한계는 뭐냐면 인간을 원초적 욕구를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 알았니? 이게 프로이드야. 잘못했다. 프랭클은 인간의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거는 프로이드의 생각을 인정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판한 거야. 이처럼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단 말이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다고. 프랭클은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였다. 요거는 누군데? 요거는 아들러란 말이야. 아들러. 알았지? 그는 실존의 철저적 공허함을 벗어나시는 심리치료 기법은 의미치료를 제시했다. 이게 이제 여기부터는 프랭클이야. 의미치료는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이거 누군데? 이거는 아들러겠지.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 요거는 아들러가 이야기했던 걸 받아들인 거야. 알겠지?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봤대. 그러니까 주체의지지 이게. 알았어? 여기 나와있지 뭐라고? 어디 갔어? 자기결정권, 자유의지 이게 바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또 나왔잖아. 자기결정권, 자유의지.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누구야? 우리를 말하는 거야. 인간. 이처럼 인간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에 맞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본 점은 프랭클 심리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맞설 수 있는 자유. 맞선다는 거.
꺾이지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중꺾마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응? 그게 누군데? 프랭클이야.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 유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 시험지에는 26번으로 돼 있어. 중심화제의 특징이 다른 이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맞았죠? 중심화제는 뭔데? 이게 프랭클의 심리학 치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다른 이론들은 뭐야? 프로이트하고 아들러 얘기를 쓴 거지. 정답은 1번이다라니 장단점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심화제의 문제점 해결 방안을 구체적 사례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심화제의 변화 과정도 안 나왔고요. 등장 배경은 더더욱 안 나왔죠. 정답은 그래서 1번 정답이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쪽으로 가볼게. 27번으로 돼 있어. 이걸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의 성적 본능 공격성 이게 무의식 속에 있다 그랬지. 그지? 억압됐기 때문에 신경증이 나온다. 맞았지? 2번. 아들러는 열등감은 누구나 갖고 있지. 권력의지 때문에 신경증이 아니다. 그 자체는 신경증이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아들러는 열등감으로 인해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있다. 이게 순서야, 순서. 왜냐하면 열등감을 갖고 있으니까 열등감에 의해서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거야. 근데 신경증은 아니라고 했어. 4번. 프랭클은 인간의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로 보았다. 틀렸지. 영적 존재로 본 게 아니지요. 알았니? 이게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문제는 자 이걸 잘 들어봐. 4번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봐봐. 영적 존재가 나온 건 뭐야? 영적 존재. 잠깐만. 이거 틀렸잖아. 미안해. 이거 왜 얘기를 안 해줘? 이거 틀렸잖아. 3번이 틀렸잖아. 왜냐하면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게 아니고 우월한 권력의지 때문에 열등감이 생긴다고. 틀렸잖아. 권력의지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지. 순서가 바뀌었잖아 지금. 자, 3번 틀렸다. 지금 4번 읽어보니까 맞았잖아. 영적 존재. 뭔가 잘못됐어. 3번. 아들러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인간은 타고난 것이 불완전하다 그랬지. 그리고 권력 의지를 추구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야. 알았니?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야. 이해했어? 네. 불완전한 기질, 권력 의지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야. 정답은 3번이 틀렸다. 4번.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봤으니까 프로이트의 생각을 수용한 거지. 이해되니? 프로이트의 생각을 수용한 거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요 순서 잘 알아도 불완전한 기질이 권력의지 발동, 그래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28번 갈게. 28번. 자, 28번. 기억의 이유는 뭘까요? 자, 옆에 가서 기억을 한번 볼게. 기억이 어디? 찾았어? 어디 있어? 몇 번째 문제냐?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몇 번째 문단?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행동에 따라 존재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원초적 욕구의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억의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인간의 고통은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이거 프로이트 얘기잖아.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1번은 프랭클이 아니라 프로이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고통은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이건 내용 없고요. 2번. 원초적 욕구로는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파악할 수 없어. 그것만 갖고 인간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알았니? 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야?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게 실존적 공허감이잖아. 이게 이제 신경증이라고 얘기했던 정신적인 문제거든. 그래서 원초적 욕구는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원초적 욕구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얘기야. 정답은 2번이다. 그지? 인간 존재를 설명할 수 없어. 그다음에 심리학자에 따라 원초적 욕구가 무엇인지 다르게 봤다. 아니야, 이거는 세 명이 다 모두 프로이트가 말하는 원초적 욕구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 그다음에 4번. 인간은 원초적 욕구를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이다. 자, 원초적 욕구를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 본 것은 아들러야, 아들러. 알았어? 끊임없이 노력한다. 프랭클은 이것도 인정했지. 그지? 둘 다 인정한 거야.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런데 원초적 욕구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 이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얘기한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5번. 원초적 욕구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내용을 밝히고 있는 거야. 뭐 동물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인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시험제 29번 문제 할게. 29번. 플랭클 관점에서 복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건, 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한 상황을 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겠지, 그지?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상황을 비관하고 자살하고 뭐 난리 났어, 알았니? 그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대. 자, 잘 생각해봐. 앞에 거는 비관하여 자포자기한 사람이야. 이거는 누구가 떠올라야 돼? 프랑클린 프로이트가 떠올라야 되겠지. 억압 막 이런 거. 억압이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뒤에 거 보니까 승리의 노래는 극복 의지야. 알았니? 이거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금방 배운 프랭클 얘기가 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 적절한 거 찾아볼까? 극한 상황에 처한 수용자를 통해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적절한 걸 찾는 건데 갑자기 왜 나왔지 이게? 프랭클 얘기는 고통은 있잖아. 그냥 일반적 구성 요소라고 그래 얘기했지, 그지? 그럼 프랭클 관점에서 본다면 요게 틀린 거지, 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프랭클은. 알았니? 그 다음에 독가스실에 끌려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 자신의 처한 상황에 좌절한 게 아니지. 맞서 싸운 거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아픈 몸으로 노약자를 보살펴주는 사람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존재한다. 노약자를 보살펴주는 건 삶의 의미를 찾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경우는, 여기는 프랭클 입장에서 본다면, 노약자를 보살펴주고 뭐 하는 게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견뎌내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는 지금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통과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게 프랭클 얘기거든. 틀렸지, 그지? 그다음에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책임의식이 없는 거지.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거야. 프랭클 입장에서 본다면 끝까지 싸우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자, 5번. 수용자들이 보인 다양한 반응을 통해 신경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것이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나와 있는 거야, 그렇지? 보기에 나와 있는 게 개인의 선택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첫 번째 선택은 뭐라고? 첫 번째 선택이 뭐야? 비관. 두 번째는 노약자를 보호하고 보살펴주는 거. 세 번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 다 전부 다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답으로 5번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30번 문제야. 원래 시험지로.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번. A는 형과 비교당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대.
형은 건강하고 활달한 모범생이었으나 A는 병치료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 이후에 신체적 병은 나았지만 A는 여전히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며 매사에 자신감 없는 행동했다. 맨 끝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적절하자는 거야. 1번 프로이트의 심리치료는 A의 어린 시절에 주목하여 당시에 억압된 쾌락 의지가 있다고 전제한다. 이게 문제란 얘기야. 맞지, 그지? 어린 시절에 쾌락 의지. 여기서 쾌락 의지는 뭐야? 뭐 예를 들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됐어? 좌절한 거잖아. 좌절. 다니지 못했다. 이 말이 좌절이지. 이게 쾌락 의지가 꺾인 거야. 맞았네. 2번. 프로이트의 심리치료는 A가 겪은 괴로움의 원인의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내야지.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게 프로이트의 심리치료지. 맞았고요. 3번. 아들러의 심리치료는 A가 올바른 목적 나왔어. 삶의 목적. 자신감 없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다. 맞았지. 이게 지금 그 아들러 생각에는 인간은 저렇게 원초적 욕구, 억압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라니 동기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자신감 없는 행동을 변화시킨대. 그러면 자신감 없는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야? 자신감 있게 변화시키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4번 아들러는 심리치료는 A가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과거의 권력 의지가 좌절된 것을 원인으로 밝혀 초점을 이루고 있다. 자, 아들러는 심리치료 A가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는 것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절이란 말이야. 쾌락의 좌절이지, 그치?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건 누구야? 프로이트지. 아들러가 아니라. 이해됐어? 지금 1번하고 4번은 프로이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프랭클 심리치료는 A가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 실존적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 거기서 벗어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찾게 되겠지. 그치? 목적도 이유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찾게 해주는 게 심리치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야. 누가? 프랭클이. 됐니? 그러니까 만약에 1번하고 4번처럼 프로이트 생각에 이 어린 시절에 쾌락이 좌절되고 원초적 욕구가 억압당해서 일어난 거다. 거기에만 치료에 집중하면 그건 프로이트 치료라고. 그런데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왜 사는지, 삶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책임감, 양심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찾아가게 해주는 건 프랭클의 심리치료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4번은 프로이트 치료법인데 아들러라고 했으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정답은 4번이다.